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친 박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5, 6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이 공무원의 이 사이클을 봤을 때 대개강이 몇 개월인 거 아신가요? 몇 월 달에 보통은 대개강이라고 볼 수 있죠? 5, 6월이 아닙니다. 몇 월이에요? 7? 8월이 보통은 대개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선생님 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괜히 일찍 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 7, 8월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1, 2개월 일찍 온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개월 일찍 오신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가 일찍 온 만큼 어떤 식으로 7, 8월 개강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요즘에 방문각이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대개강, 이 대강의실을 꽉 채워져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영상반까지 두 개의 반이 채워질 정도로 정말 많이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방문각에 수석 연속, 이제 수석 합격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22년부터 물론 이제 2022년에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무원 강의를 시작을 했었던 해인데요. 이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직에서 전체 평균 99점, 당연히 이제 국어는 100점이었고요. 요 이제 수석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정말 신기하게 이번에는 교육행정직에서 수석 합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연속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나? 진짠가? 이랬는데 그 다음 해에도 2024년에도 국가직에서 또 마찬가지로 전체 수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2025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간에 저희 방문각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은 전체 98점 그리고 전체 97점인 친구들도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방문각 진짜 물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점수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연속 배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4연속 배출일 것 같은데 4연속 배출해서 수석 합격이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4년에도 이제 이 친구 꽁역이라는 친구가 이제 수석 합격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합격자의 밤에서 또 수석 합격자를 발견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방문각에 핫한 이유가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설명회에서요 좀 중요한 것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제 이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오셨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는 필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필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2025년에 국가직 9급 이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비중을 좀 보셔야 돼요. 시험 비중.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뭐 20문제라고 문제가 딱 배정이 되었을 때 어떤 영역이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비중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얘기하긴 했는데 공무원 국어는 몇 문제게요? 20문제. 이건 알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데요. 자, 여기서 국어 영역들이 또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시험 비중과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2025년부터 출제 기조가 변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출제 기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장황하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그래서 요약을 강력하게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이 흡수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자, 여러분 우리 총평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근데 요게 있잖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문법을 좀 안 낼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단순함기를 많이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 노량진 한간에서 이제는 이제 국어에서 문법이 안 나오나 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문법 영역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아시잖아요. 우리 원래 출제해 주시는 그 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랑 살짝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약간 느낌이 이거 안 나온다고 해놓고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법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중에서 독해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잘 알려줬던 편이었는데 요게 이번에 몇 문제 출제됐게? 3문제나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이제 혜선쌤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문법 저랑 진짜 잘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선지만 보고도 진짜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빨리 풀었어. 요게 3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15분 컷 했다고 했던 친구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20문제에서 독해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영어랑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 각각 5분씩이 늘어나서 원래 5과목 100분 정도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몇 분? 110분으로 늘었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적중이 너무 돼가지고 이번에 문법 소재도 다 적중됐고요. 예시도 적중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분 컷으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비중 첫 번째. 자, 1.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이 총 몇 문제? 이거 외워야 돼. 요 비중에 따라서 공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정하실 거 아닙니까?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으로 3문제가 나온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2번째는 논리추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논리추론 과정을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었을걸요? 대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었을걸요? 보통 이제 논리추론이라고 하면 NCS 같은 거 있죠?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보는 그런 시험 유형이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논리추론 3문제 출제되는 것이 사실 이 올해가 첫 해예요. 첫 해였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자, 논리추론. 요것도 외워요. 이거 비중을 외워야지 어떻게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 정해집니다. 논리추론이 총 3문제가 나왔어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세요. 논리추론 3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혜선쌤이 낼 것 같았던 그런 영역에서 다 나왔어요. 반드시 참인 명제, 빈칸에 들어갈 결론, 그리고 숨겨진 전제 추론까지 각각 한 문제씩 나와서 요 부분도 혜선쌤 거리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뒤를 넘어가 보게 되면 자, 독해입니다. 독해가 이게 조금 의외였어. 원래 독해가 막 17문제, 18문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독해가 몇 문제? 13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일단 독해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독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이랑 독해 파트, 이 논리추론 파트 있죠? 이 두 파트를 잘만 공부를 했더라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독해는 어차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제 커리를 타면 독해 진짜 빨리 풀 수 있는 야매 꼼수가 많아서 되게 빨리 풀리기는 하는데 보통은 어디에서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문법과 논리추론에서 절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커리를 운용하게 될 때는 이 문법이랑 그리고 뭘 잘 잡는 거, 논리추론을 잘 잡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수강평가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혜선쌤의 특징이 독해를 정말 빨리 읽을 수 있게끔 정말 핵심만 잡아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일명 이거 솔직히 야매 꼼수라고는 하지만 혜선쌤의 노하우거든요.
이 노하우들을 각 유형별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해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비중은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적중이 되었는지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이번에 시험 문제인데요. 9까지 9급의 3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이었는데 직접 구성 요소라는 이 내용이 파생어, 합성어 파트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대로 갈 걸, 이거 제가 가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복붙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바로 족집게 적중 동형 모의고사 1회에 7번에 그대로 나왔던 게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이게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도 적중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우리 여기 기존에 9급 문제에서 쓴웃음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제가 예시도 눈웃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예시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게 그대로 적중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적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언어의 본질. 자, 이번 9까지 9급의 13번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문제였는데 요것도 몇 번이나 적중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제 혜선쌤의 그 시그니처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콤단문 강의라는 것인데요. 적중형 콤단문 문법이라는 요 강의에 바로 142에서 143쪽 제가 이거 되게 자신 있기 때문에 적중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잘 말씀을 드렸었고 심지어 그 옆에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또한 자의성에 관련된 그런 제시문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콤단문 독해라고 해서 콤단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자의성, 심지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선지까지도 적중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대박이었는데 요게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제가 시험 전날이었어요. 시험 전날에 역공이들아 이거 뭔가 느낌이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모음의 의 발음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찝어줬는데 그게 그 다음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씨 쪼는데?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고 사실 요 14번 문제가 오답률 탑5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공이들 정말 잘 풀어줬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족집게 적중 노트를 제가 전날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완벽하게 적중이 되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중모음 의 발음이라고 해서 제가 출조포라는 그런 섹션에 정리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선지를 통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문법 적중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면은 논리추론이랑 독해 적중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독해와 논리추론 적중은 역공이들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이 사실 시험 끝나고 나서 저 카톡이 너무 많이 왔어요.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100점이 진짜 미친 듯이 많았고요. 95점 맞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저한테 연락을 줘서 진짜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카톡들을 제가 실제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당일이었어요. 시험 당일에 선생님 저 혜선쌤 강의 듣고 국어 100점 맞았어요. 15분 만에 풀고 다른 과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저의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방문각 와가지고 국어를 듣잖아요. 학생들이 국어 진짜 잘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자신감 있게 제가 되게 재밌게 가르치다 보니까 방문각 다니는 친구들 국어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역공이들아 국어만 잘하면 안 되고 다른 과목을 잘해야 돼. 쌤은 효자 과목으로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야. 국어는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과목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쓰는 비용 같은 거를 줄여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그래서 시험에서도 너무 이득이었다는 거야. 국어가 효자 과목이어가지고 15분 만에 풀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총점 자체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 친구도 이 친구 이제 평균 97점 맞은 친구의 마약 수자직
이제 마약 수사직 친구인데 이 친구도 합격각이죠.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어 100점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믿지를 못해요. 점수를 받고 내가 100점이라고 믿지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 역공이들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가 푸는 중에 논리추론이나 그리고 문법의, 자, 이중모음 발음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원에 굉장히 큰 장점이 일일 모의고사랑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봐요. 여러분, 봐봐. 이론서를 10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틀린 거를 3회독하는 게 합격에 더 도움이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이론서를 10회독하는 거랑 문제풀이를 3회독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시험 합격에는 더 가까울까요? 뭘까요? 전자, 후자? 요즘에 지시대상 추론에 전자, 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예요, 후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 왜? 110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5과목을 풀게 되는데 100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풀다 보니까 문제를 누가 많이 맞히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방문각에 일일이랑 하프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제 더 풀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풍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 이제 사회복지직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좀 멘탈이 깨져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이번에 결국 이제 100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추론. 여러분, 논리추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혜선쌤이 논리추론 진짜 쉽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특히 논리추론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이게 곤란한데 논리추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논리추론 문제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논리추론 한 권을 다 풀어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으니까 자기 혼자 풀어가지고 올 정도로 제가 논리추론은 정말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침 하프에서도 제가 많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해주고 쉬운 것들도 많이 난도에 따라서 많이 풀 수 있게 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쉽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그런 문제인데 요것도 굉장히 잘 풀렸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논리추론 문제에서 16번 문제, 요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16번 문제도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혁신처 1차 샘플, 2차 샘플에 없었던 유형이었어. 거기 없었던 유형이라 보통 그거 이외의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었던 유형이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주동야독 시리즈, 아침하프 시리즈, 그리고 논리추론 강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시험장 들어가면은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혜선쌤이 알려준 방식대로라면 이 정답이야 라고 하고 골랐는데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점 맞았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너무 좋았다. 요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봐보세요,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그리고 100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실제 시험 날 당일에 받은 카톡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0점 받았다. 요런 이야기 있고요. 100점. 이게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100점. 그리고 이 친구도 다 맞았다라는 후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0점 나오고요. 100점 나오고요. 또 100점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역공이들이 고득점으로 시험 합격하고 있으니까 잘 믿어줘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5, 6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만점 출조포 강의를 듣게 될 건데요. 만점 출조포 관련된 수강 후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 교재는 굉장히 구성이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더라도 쉽게 그 교재가 초시생들에게 진입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렵지 않다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웃기잖아요. 되게 재밌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학습 내용과 관련된 썰이나 암기 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저의 가장 큰 키는 시간 단축을 굉장히 잘 시켜준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강의는 절대 주무실 수 없어요. 주무시지 않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 방문각 유튜브 보면은 제가 깨우는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는 그런 쇼츠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졸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 강의를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 있으면 꼭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콩단문 독해라고 해서 해 선생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야매꼼수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 수강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잘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수강평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이 이제 5, 6월에 들으시게 될 요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6년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실 거기 때문에 2026년 출제기조 방향으로 만점 출초포 올인원 강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근데 저 오늘 보니까 어때요? 제 배가 어때요? 제 배가 좀 배불뚝이죠? 네, 제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우리가 몇 월 달이 제대로 된 개강이라고 했죠? 7, 8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1년 동안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국어 되게 잘 봤어요. 너무너무 잘 보고 걔네들은 알아서 합격을 한 친구들이라서 제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25년 이번 연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사실은 제가 계획으로 낳으려고 했던 아이거든요. 이게 2025년 친구들을 기준으로 제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한 아이거든요. 2026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6월 달 대개강 이전에 6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는 제가 제대로 강의를 정말 열강을 하다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규과정 만점 출초포에서 출초포 독해문학이라는 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요 교재가 독해랑 문학만 있는 교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논리추론 있었다 그랬죠? 논리추론이라는 요 비중, 요거랑 문법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출조포 독해 문학이라는 요 교재 하나로 논리추론도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 있고요. 문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법 플러스 독해 결합형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팩트하게 5월 달에는 요 출조포 독해 문학이라는 교재 한 권으로 4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6월 달에는 어차피 5과목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5과목을 한 달 안에 다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요 6월 달에는 살짝 국어를 조금 비중을 작게 두세요. 영어랑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설명을 하실 정말 훌륭하신 노범석 교수님 수업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랑 다시 언제 보는 거예요? 7, 8월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제가 교재도 다 리뉴얼합니다. 요 교재 말고 요 교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교재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 교재에다가 문법 교재까지 합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재가 2가지가 되겠죠. 문법 교재 그리고 독해 문학 교재까지 해서
두 교재로 제가 제대로 이제 7, 8월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5월을 대충 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5월에도 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역이 논리추론, 문법, 그리고 독해문학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 달을 준비하시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요때 1단계 느낌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7, 8월에 같이 보는 거예요. 7, 8월에 요때 약간 여러분 국어는 비중을 좀 낮춰주셔도 돼요. 사실은 제 거 올인원만 들어도 100점 맞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 8월에 들으셔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시진 않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이번에 5, 6월에 출조포 강의는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교재도 몇 권만 있으면 돼요. 한 권만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체 영역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출조포 독해 문학의 자 책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문제 이렇게 있고요. 자, 문제에 해당이 되는 혹시 복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혜 선생님이 이제 한 땀 한 땀 필기를 해가지고 교재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이거 놓친 것 같아. 괜찮아요. 거의 모든 교재에 이렇게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과정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족직계 적중 도경 모의고사는 여러분이랑 관련이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방직 대비하는 친구들 있죠? 지방직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우리 방문각에 이제 간판 한국사 교수님이신 노방석 교수님 설명가 남아 있어서 뒤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청기누설 해선빵 논리추론 들어가는데 여기 교재 있습니다. 요거 되게 좋은 교재인데요.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모든 문제에 제가 하나하나 시각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독학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온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계전투라든지 자양강장제라든지 정말 많은 논리추론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논리추론에서 틀릴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단문 문법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거의 다 적중이 문법에서는 여기서 다 돼요. 저 콤단문 시리즈로 또 혜선쌤이 유명해진 거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 연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근데 콤단문 독해입니다. 독해 파트 여기서 정말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족직계 적중 노트로 마지막 압축해서 하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정말 진짜 막 그냥 봐도 되게 알차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카페와 그리고 오픈 카톡도 사실 있으니까요. 거의 오픈 카톡방에는 900명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혜선쌤한테 저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은요. 저희 방문각에 정말 대들보처럼 한국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노범석 교수님 오실 거니까요. 나머지 설명에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